김현성 대표가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동현이 빨리 올라와라. 일정이 막 겹치다 보니까 결국 김현성 대표는 참석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어색하지만 촬영을 좀 네, 제가 이걸로 이제 저는 스타드를 하겠습니다. 저희 에코 직원 한 명이랑 우리 엔사 이렇게 에코 현장에서 진행한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에코 현장이 주로 하는 시스템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복사형 난방 시스템, 두 번째가 건식 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복사형 난방을 하다 보니까 복사형 난방은 우리나라 에어컨이나 공조기와 달리 온도와 습도를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사형 난방의 그 시스템의 일부인데 지극히 일부인데 현장에서 그럼 환기 제습만 할 수는 없냐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답변 때문에 제가 저희 에코에너라임의 그 엔사에서 의뢰를 하시면 그것이 협조 요청을 하셔서 좀 이상한데요. 자료 요청을 하시면 에코에너라임의 그 영업부에 전시회 강연회 한 것도 2013년부터 쭉 2021년까지 이렇게 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중복됩니다. 뭐 원고 하나가 나오면 1년을 늙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해에는 뭐 거의 같은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조 분과가 있고 냉난방 수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주제를 1년에 다른 주 주제 가지고 1년을 더 먹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전에 한 번은 설명에 저희가 그 자료들을 사실은 좀 오픈을 해놓으라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고 건식 난방과 복사형 난방에 대한 공유 자료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것들도 다 보면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까지는 좀 그렇고 어차피 빵빵 복사형 난방 시스템 2 이게 이제 우리 메인 그 PT 자료니까요. 네. 공유 자료에 다 있거든요. 네.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외부로 내보낼 때에는 절대 PPT 파일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리고 PDF로 내보내주시고 만약에 꼭 원한다면 그 페이지의 그림을 원한다면 페이지를 지정해주면 거기에 그림만 따로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와 복사형 난방 시스템, 건식 난방 이게 주 저희 PT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복사형 난방은 PT 파일은 이거를 많이 활용하면서 중간에 뭐 대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가 다시 응용해서 조금 그런 PT 파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복사형 난방 시스템이랑 전반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릴 거고 건식 난방도 이런데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복사형 난방 시스템 그리고 대시컨트 관계 이걸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복사형 난방과 대시컨트 그다음에 건식 복사 난방 이 두 가지 PT 파일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원래 엔사랑은 같이 건축 정보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같이 그 프로젝트 알고를 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구조고 끊어서.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이게 하나 일이 되는데 또 이걸 하는 것만큼의 효용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에코에너라인도 뭐 효용성을 떠나서 할 인력이 없어요. 일일이 이걸 매일 주별로 일별로 해서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것도 사실은 옛날 자료여서
의미가 없습니다. 카탈로그도 PDF 파일로 저용량 것들이 있으니까 다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공유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자료들은 있지만 대부분 영업하면서 제가 나가서 밖에서 그 했던 강연 자료는 저희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건설사가 왔을 때 했었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회사 뭐 공장 뭐 PP할 때는 다 있는데 오늘은 그 공유 자료에 에코 에너다임 밑에 있는 기본 PT 이건 풀 PT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거 한 40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까보다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아, 지훈이도 처음 보겠구나. 대시 컴퓨터. 나도 오랜만에 보고 다시 봐야 돼. 이 모니터는 그 레이저 포인터로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찍히지가 않아서 좀 어색하더라도 마우스로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파일은 그 대학 그 강의 특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인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서론 이렇게 배경 설명부터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퀄리티 라이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엔 집이 비바람을 피하는 정도, 그다음 산짐승한테 피하는 정도. 물론 실제 PT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질문에 가서 막 하는데 그 정도였다면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자연을 뚫어서 했다면 그 자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이런 집들, 요즘의 집들은 자연을 오히려 닮아가는 집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산짐승 비바람 피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이제는 매우 쾌적한 공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다시 찾아 들어가는 옛날처럼 돌아가는 그런 추세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리드라고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그 기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용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물 사용, 에너지와 대기, 자재 자원, 실내 환경의 질, 디자인 혁신, 지역별 특성 우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하면서 건축물이 계획 단계부터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이를 다 망라하고 있어요. 재료 선택부터 그 건축물의 생애 주기 동안 어떻게 건축을 하는 것이 친환경 건축물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용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랑 큰 상관이 없죠. 디자인도 큰, 지역별 특성도 우리와 큰 상관이 없어요. 효율적인 물 사용, 에너지, 자재 자원, 실내 환경 이 크게 네 분야가 우리랑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재 자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자재 자원의 활용성에 대한 것들을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이 친환경 건축물 중에서 24, 27, 약 한 뭐 30% 남짓 정도 되는 것들은 우리와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거의 60 중반대 퍼센트, 70%에 육박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재 자원의 효용성도 매우 올라간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빌딩의 트렌드를 보면 어느 건축물이나 대체 교통수단을 감안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이 쓰든 안 쓰든 자전거 주차장 뭐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요. 녹상 옥지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녹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도시 미관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연에너지 활용을 해야죠. 자연에너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태양열, 뭐 태양광, 뭐 지열 많이 들어보셨고요. 외기 개방 설계라는 건 이게 자연 건축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제가 그 월요 주례 때 개미집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변은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사인데 개미집은 이렇게 팍처럼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몇 도냐면 한 30도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공기가 이렇게 지하를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가면 지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데펴진 공기가 환기만 잘 되게 해놔도 그 안에는 30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미집이라고 탑이 있어요. 30도. 그 유지가 뭐냐면 충분히 자연적으로 냉각을 한 것으로 공기가 잘 되려면 열을 빼나가는 것만으로도 냉난방이 그렇게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라마다 호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건축가는 봄, 가을에는 냉난방을 하지 않고 봄, 가을에는 무슨 부하가 발생하냐면요. 난방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봄, 가을에는 냉방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하 2층에 건물의 지하 2층을 이제 하면 여기를 뚫어버리겠대요. 이렇게 공기바람 나서 중정을 이렇게 뚫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축물이 계획된다는 거예요. 여름, 겨울에는 냉난방 해야겠지만 봄, 가을의 냉방 부하는 내기를 유입해서 바람이 쭉 내려가면 쑥 상승하는 그 기류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자연 냉각이 돼요. 근데 그 건축가가 아직 잘 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려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개념이 잘 되는 것은 저 건조하는 거, 유럽 여름철에 건조하는 거, 사막 아까 50도까지 가지만 건조합니다. 식혀져서 올라가면 선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건축물도 우리나라도 봄, 가을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냉방을 약한 냉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외기 개방 설계가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잘 계획했어요. 건축물을 잘 계획했는데 그래도 냉난방 부하가 필요하면 최신 트렌드가 옥상 냉난방 아니면 이렇게 제가 적진 않았어요. 칠드림이라고 있어요. 양 대표님이 그렇게 개발하고 싶어요. 기술 연구소에 계속 제가 이 에코이노다임에 왔을 초창기부터 계속 기술 연구소에 푸싱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 유럽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옥상 냉난방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칠드림은 에어사이드, 옥상 냉난방은 정말 복사 그 자체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지만 다른 기술인 옥상 냉난방과 칠드림이 친환경 빌딩 기술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크릴로 가렸죠. 이건 이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름철에는요 추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덥대요. 겨울엔 반대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막 건조하고 뜨겁고 죽으려고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싫어요. 이게 이제 에어컨이어서. 근데 우리 국민요정 김연아가 바람아 멈춰다오 하면서 이런 에어컨이 나왔어요. 이렇게 멀리서 와서 그렇지만 여기가 미세한 공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하가 너무 덥고 부하가 할 때는 얘가 열립니다. 얘가 팍 열려가지고 바람이 세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부하를 잡으면 얘가 닫히고 그 바람이 이 미세 구멍을 통해서 스물스물 나옵니다. 바람이 없는 무풍 에어컨이 아니라 사실은 미풍이죠. 그래서 사람이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부터 해봤던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동굴에 가시면 동굴 안에는 쾌적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가시면 어떤 온도는 낮아요. 반팔 입고 있으면 춥습니다. 추운데 기분이 안 좋아요. 추워서가 아니라 습해서.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온도는 높고 동굴 안에 있는 것보다 좀 습도는 낮고 그게 복사냉난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에어컨을 할 수 없어요. 동굴 안에 있는 것보다 온도는 높으면서 동굴 안에 있는 것보다 습도는 낮게는 안 됩니다. 에어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복사냉난방이 해주겠다. 선선하고 그러면서 뽀송하고 그런 정도. 근데 에어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럼 에어컨도 제습 기능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은 춥게 해서 제습을 하거나 뽀송하게 하거나 아니면 온도만 맞추는 거예요.
습도와 환경을 분리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복사난방 했던 여러 그 현장들인데요. 그 중에 인천공항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공항 제 1터미널이에요. 1터미널의 교통센터입니다. 여기는 대공간이에요. 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돔처럼 돼가지고 천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디퓨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대공에 놔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전철 타고 오르내리가 하고 막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요 노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춥습니다. 여름철에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기는 견딜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바람이 나와요. 엄청난 바람이 이렇게 자주 설치해 놨잖아요. 엄청난 바람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여기까지는 오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는 안 와요. 추워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에코에너다임이 여기다 바닥에 복사난방을 하자라고 제안했으나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터미널 1에서 그런 문제 이렇게 했으면 잘 공조가 안 되니까 터미널 2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항공사가 이렇게 생긴 공간을 설계를 했는데 건축은 여기랑은 좀 다르죠. 여기는 장기 좀 더 기초가 크게 여기도 똑같은 교통센터. 근데 여기랑 비교해 보시고 이런 공기기둥도 보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기기둥도 없죠. 여긴 저쪽으로 창측으로만 둘러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바람이 나온 공기기둥은 없습니다. 에어타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제가 여기다 기사를 써있는데 이게 좀 2019년 거여서 못 넣었는데 2018년 인천공항 공사에서 가장 쾌적한 공간이 인천공항 T2의 교통센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인천공항